자, 오늘 강력한 남자들 네 분 패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하죠. 궁금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왜 의원직을 사퇴했을까? 그 비하인드에는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정치예요? 진짜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안 돼. 안 돼요.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안 돼요.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지금 여당 대선 후보 보시면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입니다. 뭐 쌍욕에 음주운전에 뭐 먹방까지 저는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포기를 하시지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백브리핑의 일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눈물로 안 된다라고 버선발로 만류를 했지만 윤희숙 의원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즉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이재명 기자, 왜 의원직을 던지는가? 이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텐데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에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패와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권익위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본인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비판 내용도 있었고 여당 대권 주자들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러는 이유 뭡니까? 이것이 자신의 정치다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명분은 나의 평판을 깎아내려서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하려 한다 이 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생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 가장 심판해야 될 게 바로 부동산 정책 폭주다. 그런데 자신은 그 이제 야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맨 앞장서서 비판했던 저격수 역할을 해왔는데 결국 자신을 공격한다는 건 결국 대선 기간 정권 교체의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격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인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정권 교체의 명분을 대의를 다시 살릴 방법이 무엇이냐? 자신의 대선 후보 사퇴뿐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통해서 다시 그 명분을 그 불씨를 살리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윤희숙 의원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 사퇴뿐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까지를 둔 것이고 본인은 이제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고 그러려고 자기가 대선 후보 나왔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의혹을 안는 채 계속 대선 레이스를 뛰고 의원직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자기가 생각하는 대선 후보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또 이제 기자들 뒤에 만나서 백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많은 정치인들이 도덕성에서 일반인 수준도 못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좀 헌신하고 책임지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밝힌 걸로 보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 부친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패를 최전선에서 비판한 나를 희화화해서 야당 정치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잠시 후에 윤희숙 의원 부친과 관련된 혐의가 과연 윤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건지도 저희가 뭐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볼 텐데 일단 의원직 사퇴의 이유, 그 뒷 배경에 대해서는 이재명 기자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 정치다라고 말이죠.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내 신의를 지키는 일이다. 저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결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대표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에 대해서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신선한 충격이다.
감동이 사라져버린 한국 정치에 죽비를 때렸다라고 평가를 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잘했다. 나중에 더 크게 쓰일 것. 민주당도 권익위 의혹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대응을 논평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사실 당 내에서 아니 이게 의원직까지 집어던질 일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아해하고 있다. 당황해하고 있다고 해요. 만류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사실 여야 모두 권익위에서 12명 남짓 정도 부동산 관련 혐의가 있다라고 언급이 됐었는데 탈당을 안 하는 민주당 의원도 상당수고 억울하다 하는 국민의 의원, 면죄부가 주어진 의원들도 상당수인데 의원직을 집어던진 이게 책임지겠다라고 한 사람은 윤희숙 의원 혼자죠 지금. 그렇죠. 저는 윤희숙 의원이 우리 이재명 부장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 정치 문화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의 무거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 내에서도 뭐 우리 인사청문 과정 뭐 쭉 봤지만은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해서 권익위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여러 여야 의원들의 반응 다 봤습니다만은 국민들 볼 때는 국민들 시각에서는 국민들 기준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 있어요. 뭐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 되지만 근데 윤희숙 의원처럼 이렇게 의원직까지 던져가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 그다음에 더 큰 직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야 지금까지 같은 혼란이 좀 없을 거고 뭐 인사 가지고 시끄러운 문제 그다음에 정치인의 도덕성 갖고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우리 이재명 부장 말씀 주셨지만 거기서 저는 윤희숙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얘기, 국민들이 정치인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 그다음에 주변에서 정치인을 선택하고 뽑는 그 기준이 우리 얼마나 좀 더 좀 높아져야 되는가.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무언가를 좀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많이 국회 내에서도 존중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언급해 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퇴쇼다라고 혹독한 비판을 내놓은 상황인데 자 전재수 의원님, 윤희숙 의원의 주장은 권익위의 이번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참패를 최전선에서 지적해온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전체적인 대선판을 희화화하려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뭐 신선하고 참신합니다. 신선하고 참신한데 근데 뒷맛이 좀 그렇게 개운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그야말로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려면 윤희숙 의원의 이전의 발언이라든지 또 해명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희숙 의원이 이제 유명해진 것이 국회 5분 자유 발언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예. 나는 5분 국회 연설이었거든요. 나도 세대로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5분 자유 발언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집주인이 2년 후에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중이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을 보니까 4년 후에 꼼짝없이 월세 살게 되었구나.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발언을 국회 5분 자유 발언을 할 이 당시에 바로 직전까지 그 2주택자였죠. 그러니까 나는 임차인입니다 해놓고 사실은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더더구나 LH 그 직원들이 한참 문제가 돼가지고 했던 세종시 특공, 세종시의 특별 분양까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성북동에 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에 말하자면 서초구에 전세를 사는데 7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7천에 월세 40만 원 살거든요. 아 부산에서요? 이런 사람이 임차인인 것이죠. 얼마요? 1억 7천 보증금에? 보증금에 이제 월세 40. 40만 원. 이런 사람이 임차인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제 다주택자가 이거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윤희숙 의원이 자기 블로그에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거를 블로그에 또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블로그 제목을 또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사퇴하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특수본으로 이제 내용을 이첩을 했는데 여러 의혹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제 세종시로 내려가죠. 자, 그건 잠시 후에 예, 저희가 예. 한번 더 자세히 예, 그래서 지켜볼게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농지법, 주민등록법 제가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좀 해명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희숙 의원의 평판을 폄훼해가지고 야당을 탄압하는 거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요. 그거 지금 무혐의 받아가지고 억울한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무혐의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 유독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말하자면 야당을 탄압하는 거다. 대선 주자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오버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사퇴한다 그래서 사퇴서가 국회의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절대적인 통과가 안 됩니다. 자, 그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예, 한번 예, 짚어보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서 진정성과 관련돼서 좀 의심이 되고 이 권익위의 의도가 있는 조사 결과다라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